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4월과) 함께 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투자에도 봄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면서 꽃보다 주식, 오늘 박민수 장가와 함께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연속 이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습니다. 네, 우리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이자 투자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수 작가. 지난주에도 꽃보다 주식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당시에 이제 배당주 투자 이야기를 했는데 책에는 없는 배당주 투자였습니다. 가을이 아니라 꽃필 때 배당주다.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연초에 사서 연말까지 보유하다 보면 수익이 날 거다라는 기본 원칙. 저점에 사서 네. 고점에 팔아라. 네. 이런 원칙이죠. 우리가 양쪽 사이드를 다 먹는다. 양빵 뭐 이런 걸 노리는 말하잖아요. 이제 그겁니다. 박민수 작가. 가다가 시세 차익이 나면 시세 먹고 안 좋다 그럼 배당 먹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였는데요. 김윤주님, 배당 주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박정근님, 박민수 작가님, 배당주 정보 감사했어요. 저도 샤크처럼 투자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좋은 호응을 주셨고요. 오늘도 기대를 해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기존에 이제 팡이라고 해서 네. IT 기술주들이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는데요. 네. 이제는 새로운 팡, 뉴팡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네. 연료, 퓨얼, 네. 그리고 농업이죠. 애그리컬처, 천연자원,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불황에 강한 금, 골드에 대해서 앞자를 따서 뉴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뉴팡. 기존의 팡이 페이스북, 그렇죠? 그렇죠. 아마존, 뭐 넷플릭스, 구글, 팡이었다면 이제 애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팡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팡. 그렇죠. 더블 A. 네, 더블 A입니다. 팡이었는데 이 뉴팡이 아니라 여러분, 팡이 아니라 뉴팡입니다. 네. 처음 F가 퓨엘, 네, 연료. 그렇죠. 연료. 두 번째 A는 애그리컬처. 농업. 농업이죠. 세 번째 N. 내추럴 리소시스, 천연자원,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니켈, 원자재, 구리 뭐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 G가 골드. 자, 여러분들 귀 쫑긋 하십시오. 뉴팡의 시대가 열린다. 뭔지 또 그 이유가 왜 열리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들어가죠. 먼저 팡의 첫 번째 F, 퓨엘입니다. 퓨엘. 네, 원유인데요.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가를 $200 선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 선생님도 최근에 강력하게 정유 관련 주식들을 많이 편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그에 따라서 이 유가가 앞으로 증시를 좀 짓누를 가능성이 높겠다. 유가가 오를수록 주식시장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유가와 관련해서는 정유주들이 많이 관심을 받잖아요. 정제 마진이라고요. 우리는 원유를 수입을 해서 이걸 가공을 해서 되파는 그런 가공무역 중심의 정유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제 마진이 시간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 원유를 수입해서 또 팔고 이런 가격 차이 마진이 발생해서 보통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들은 좀 호재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원재료를 쓰는 화학주들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됩니다. 또 여행 수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이 여행주라든지 운송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해서 비행기 티켓 가격 오르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도 금지하고 또 러시아는 이에 맞서서 카자흐스탄의 송유관 가동 중단을 한다든지 이런 맞불 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의 세 번째 산유국입니다. 우리가 오펙 플러스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오펙만 이야기했는데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 석유 산업에 대한 그런 회의들을 할 정도로 이 러시아의
어떤 원유 사업에서의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전쟁 이슈가 빨리 끝나야만 이 유가가 주식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현상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뉴팡의 첫 번째 테마가 이 퓨엘인 것이 만에 하나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원유 가격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석유를 그렇죠.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려고 하니까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공급을 조절할 거라면서요. 이게 이제 친환경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탄소 제로 시장 2050년 또는 2060년에 탄소 좀 제로 그래서 안 쓰는 거 석유 버립니다. 네, 친환경 이슈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변화에서 오히려 이 기존의 석탄이라든지 석유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게 되면서 또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치면서요. 이 강세 유가의 강세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유 시대가 끝날 때 석유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대체 에너지 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뉴팡에서 첫 번째 테마가 퓨엘 연료가 됐고요. 두 번째 A 애그리컬처입니다. 농업. 네. 농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름을 부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3대 곡창지대가 북미의 프레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흑토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빵바구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유럽에서의 차지하는 그런 농업의 비중 우크라이나 수출의 한 45%가 농업 산업이거든요.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1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밀이나 뭐 옥수수, 보리 이런 비중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찌됐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올해 이미 파종 시기를 좀 놓쳤잖아요. 농사 못 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농업 관련해서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그래서 비료, 사료, 식품주들이 아무래도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격을 올려버리면 앞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이 높은 가격에 계속 팔거든요. 그런 기대감들이 단기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좀 높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좀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기업은요? 그렇죠. 특히 이제 B2B, B2C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라면 B2B라고 하고 소비자에게 이 비즈니스라면 B2C라고 하는데요. 이 특히 사료나 비료 같은 경우는 B2B 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판가 인상이 좀 쉽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농업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사료주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가축들이 먹는 것도 곡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료값도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간접 투자 상품으로는 이제 농산물 펀드라든지 그리고 남미 펀드, 남미도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강국이죠. 그런 펀드들이 최근 들어서 많은 강세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에그플레이션이라든가 곡물 가격 상승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지만 이상기후도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속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엘니뇨, 뭐 라니냐 그리고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지요. 또 이 더운 지방인데 냉해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상기후들 많은 영향을 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자원 민족주의.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오르고 또 곡물의 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노리는 거죠. 곡물 수출을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곡물을 6월 말까지 수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원자재, 밀이라든지요, 옥수수 이런 가격들을 올리고 우리 밥상머리 물가가 좀 올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밥상 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보통은 1년 오고 좋아지고 1년 오고 좋아지고 그랬는데 최근은 거의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팡의 세 번째 테마는 천연자원, 내추럴 리소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석유뿐만이 아니라 전체
웬만한 원자재 지금 다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니켈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네. 니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의 주요한 그 요소인 양극재의 기본적인 그 섹터이거든요. 예. 근데 니켈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니켈 인버스, 니켈 가격의 하락에 배팅하는 니켈 인버스 ETN이 상장 폐지되기도 했잖아요. 너무 급등을 하니까. 그렇죠. 네. 전액 손실 나서 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는데요. 니켈뿐만 아니라 코발트, 리튬, 뭐 천연가스, 알루미늄, 구리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인플레이션에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삶이 조금 팍팍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네. 이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근간에는 천연가스가 있지 않느냐. 자신감이죠. 그렇죠. 네. 유럽의 천연가스의 4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가 루블화로 결제를 하겠다. 천연가스를 네.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쥐면서 네. 그 영향들이 결국 가격 상승으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를 러시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관 연결 사업을 진행하다 그것도 중단을 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 앞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이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유럽에 이 천연가스 공급을 늘려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어떤 천연가스 업체와 그리고 이를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배, 운송 네. 이런 네. 사업들에게는 LNG, 오히려 선. 예, 네. 틈새 시장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 들어서 국내에는 시멘트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시멘트의 그 주요 이 원재료가 유연탄이 유연탄.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00도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유연탄을 넣어서 가루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네. 유연탄의 75%가 러시아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네. 이렇게 수출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유연탄의 수급난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는 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 유연탄이 줄어들 거고 이게 시멘트 생산량의 감소와 가격 인상을 가져오는 또 요즘 들어서 건설 경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도 시멘트 대란에 시멘트 관련 그런 산업들의 좀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테마 천연자원 N입니다. N, Natural Resources인데요. 원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웬만한 원자재들은 다 들썩거리고 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런 태양광, 풍력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 태양광, 풍력들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물류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그 태양광 기업들이 이 완성도를 좀 지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이 물가 폭등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대체 에너지까지도 함께 연결이 되고 있고요. 자, 뉴팡의 마지막 G입니다. G가 아시죠, 여러분? 골드입니다. 금. 최근에 그래도 엔화는 몰락했는데 완전자산에서 금은 좀 입지를 굳혔죠. 예.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두 번째로 부채국이 일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거죠. 돈을 더 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엔화는 떨어지고 그래서 엔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은 오히려 이렇게 좀 불황에 상당히 강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와 이번에 함께. 보니까 안전자산에 합격했어요. 달러 N이었는데 N은 아웃. 금은 이번에 합격. 예. 그렇죠. 금은 보통 이제 좀 경기가 안 좋고 뭐 달러 약세라든지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든지 이럴 때 반사이익을 얻는 상품이고요. 반대로 이제 은은 산업용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화랑장세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금을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네. 첫 번째로는 뭐 골드바를 사면 되겠죠. 실물금. 그렇죠. 근데 이제 10% 부가세 부분이 있고요. 예. 저는 이제 KRX 증권거래소에서 금을 사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증권사의 MTS 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요. 예. 1g 단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놓은 그런 금은 증권예탁결제원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요. 예. 안전하게 우리가 금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금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 차익이나 부가세 이런 부분들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 환차익이나 그다음에 금 가격의 상승을 노리기에 좋은 우리가 KRX 증권거래소에서 MTS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금을 매매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또 실물로 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10% 부가세하고 그다음에 골드바 제작 비용이 따로 들겠죠. 네. KRX 거는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거래를 하지만 여차해서 내가 실물금 갖겠다라고 하면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금통장을 우리가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차익이 발생하면 15.4% 배당 소득세를 낸다는 점이 좀 달라서요. 네. 우리가 금통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증권거래소에서 MTS로 거래하는 게 15.4% 세금을 안 내는 부분 에 있어서는 절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은행 금통장도 나중에 그 실물 찾을 수는 있는 구조죠. 그렇죠. 실물을 찾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10% 부가세를 또 내고 골드바 제작비가 따로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뉴욕 상품 거래소에 우리가 직접 선물 금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네. 투자 금액도 좀 커야 되고요. 그 정기적으로 그 선물 옵션 만기 당시에 롤오버 비용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심플하게 우리 증권거래소에서 실물을 거래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ETF 시대잖아요. 국내 상장된 금 ETF, 은 ETF도 이용해도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선물 지수를 추정하는 ETF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불황이 닥쳤다라고 하면 그런 ETF들도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뉴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뉴팡, F 연료 퓨엘이었었고요. A 애그리컬처 농업, N 내추럴 리소시스 천연자원, G 골드 금이었었는데요. 자, 박민수 작가, 이걸 잘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네요. 이 가격 상승이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이런 유사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은 일단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물건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100원만 줬는데 이제는 200원을 줘야만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인플레이션이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올랐는데 보통 물가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화랑이다 이런 의미를 또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에그플레이션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농업 우리가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차이를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면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국채를 말하는데 여기 이제 물가 상승의 그런 차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하면 채권이 보통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연동 국채도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권에 대한 네.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경기에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야 네. 우리가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네. 이게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결국 탄소를 많이 이렇게 배출을 해야만 그 수요가 네. 많이 느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 민감 산업이기 때문에요. 이 경기가 죽었을 때 탄소 배출권을 알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은 결국 또 인플레를 향하고 있다.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꽃보나 주식 특집 코너로 박민수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또 특집 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있던 연구소